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에서 일으킨 쿠데타 소식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바그너 그룹과 푸틴이 합의를 하면서 내전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였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데까지 신경 쓰느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뿐 아니라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재건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주는 ODA라고 원조, 그리고 경제개발 차관 EDCF라고 하죠. 연말까지 이 내용을 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듈러 병원이라든지 주택,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내 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려고 기재부 등 관계 당국과 저희가 열심히 구성표를 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빵 창고입니다. 곡물 기지인데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은요, 여기에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봉쇄하고 폭격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업이 이 수출 통로를 육로든 아니면 다른 항만이든 뚫어서 곡물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은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 에너지와 전력,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는 저희가 우리 한국 기업, 어디라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액수로는 한국 돈으로 사우디보다 더 큰 대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전쟁 중인 나라에다가 무슨 돈 버는 얘기부터 하냐.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나는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다. 재건 사업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한국은 돈 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서 재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이 가서 수주를 따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조라든지 차관 재원을 가지고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국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곡물 수출, 이런 것부터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했는데 재원이 이번에 6월 말에 있었던 런던 재계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러시아의 전 세계 해외 자산을 지금 동결시켜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러시아의 그 동결 자산 또는 러시아의 전쟁 피해 보상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직접 주게 될 현금들도 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재건 사업과 앞으로 벌어질 에너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왜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냐, 그러게 프리고진 영웅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원래 푸틴의 요리사였죠. 근데 진짜 요리사라기보다는 요식업으로 성공한 이후에 푸틴의 눈에 들어서 크레물린에서 케이터링 업무를 하면서 출세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프리고진이 케이터링한 음식을 부시 대통령도 드셨고요. 그리고 영국의 왕자도 가서 드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개입된 수많은 전쟁 중에서 전쟁 범죄의 인권유린 사건 대부분이 이 바그너 그룹에 의해서 가장 잔혹하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시하면 안 되겠죠. 이 바그너 그룹은 네오나치즘에 경도된 극우 파시즘 무장 단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러시아군이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이 이 바그너 그룹이라서 별명이 푸틴의 사냥개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어떻게 나게 되건 이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을 비롯한 그 휘하의 장교들이 전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거나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슬슬 엑시트, 출구 전략을 꾀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 중에 벌어진 끔찍한 전쟁 범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바그너 그룹이
악명 높게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희생양으로는 가장 적절하겠죠. 거기에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무기와 자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살이 올라있는 상태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죠. 토사구팽, 안성맞춤. 아마 이렇게 푸틴이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고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푸틴을 압박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란을 통해서 프리고진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까지 1000km를 진격했는데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진격 속도였고요. 위화도 회군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진로였습니다. 비록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이 중도에 멈추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이 프리고진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배신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배신한 그 공작원들을 세계의 어떤 도시에 가든지 독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프리고진의 영향력은 오로지 바그너 그룹과 전쟁에 동원된 일부 부대에만 한정이 된 것일 텐데요.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어떤 안전보장을 약속받았건 전쟁이 끝나거나 바그너 그룹이 와해되고 나면 프리고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모르죠. 또 서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 쿠데타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반란이 조기 종결로 되어버리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남부 전선을 담당했던 바그너 그룹이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격을 시도해서 크림반도는 봉쇄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집털이 아시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유리하게 종료가 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석유와 가스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가스 값이 폭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스가 부족하니까 대체제인 석유 값도 오르고 또 산유국들의 입김이 세지다 보니까 중동 쪽 오일머니와 오일 파워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정세의 톱니바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에는 국토부나 건설사 같은 재건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또는 농수산물까지 망라하는 대규모의 토탈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속해 있었고 지정학적으로는 유럽에 속합니다마는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튀르키예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고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시리아와 이라크 같은 중동 이슬람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곳은 아시다시피 내전 등으로 인프라가 거의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플랜트 건설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재건 사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진출은 그보다 경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 인근 지역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같은 전쟁 복구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의 수요를 대한민국이 전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대해서 한국의 전쟁 복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외국에 대해서 직접 원조로 주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우만이라는 도시를 일부러 선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중부의 교통 요충지인데요. 우만이라는 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건설할 그 컨설팅과 기획 설계 작업을 대한민국의 정부의 원조 재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만 말고 다른 곳도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 지정하기 위한 조사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와 같이 발전된 인프라 시스템을 요새 대한민국의 군수, 방산 사업이 활성화돼서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 패키지에는 방산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들이 분쟁이 잦은 지역임을 감안해서 애초에 인프라 시스템에 방산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살짝 공개를 한다면 이라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 사업 중에 국경 현대와 같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2,000km가 넘는 국경이 지금은 그냥 민둥산에다 허허벌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책선 또 멋있는 디자인으로 좀 만들고 CCTV 그리고 센서, 수도 그리고 전기 그리고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소초 사업과 함께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걸 투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다 발주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건설 인프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라크와 한국 사이의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교섭을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휴전선이라는 긴 국경을 365일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휴전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 이런 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둔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라크 지역에 대한 수주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1년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국제 정세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한국의 여러 정부 부처와 주요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함께 이러한 수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민간의 영역에서 전 세계에 진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